처가 이사에는 5천만 원 쓰면서 내 수술비 800만 원은 없다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달라? 똑같은 돈인데. 지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건물 주시잖아요. 저희는 월급쟁이에요. 저희가 더 힘들어요. 내 수술비 800만 원은 없다면서 친정 이사 비용 5천만 원은 그냥 주는 자식들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쾅! 둔탁하면서도 단호한 소리였어요. 그 문 안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었고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만 덩그러니 누워 있었죠. 보호자는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간호사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어요. 안쓰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쾅!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확실해졌어요. 가족이 있어도 혼자일 수 있다는 것. 아들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것.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일주일 전 일이었어요. 아들이 제 적금을 깨 달라던 날. 그리고 오늘 아침 병원 오는 택시 안에서 본 인스타그램 사진. 아들이 처가 이사를 도우며 웃고 있던 그 사진.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박영자, 올해 67입니다. 인천 부평에서 남편과 함께 35년간 백반집을 했어요. 영잔의 밥상이라는 간판을 달고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과로로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돈으로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샀습니다. 4억이었죠. 1층과 2층은 월세를 주고 저는 3층 옥탑방에서 살기로 했어요. 각 층에 80만 원씩 받으면 한 달에 160만 원. 혼자 사는데 충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사는 집 전세금이 5천만 원 올랐어요. 혹시 2층이 비어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월세 80만 원은 매달 정확하게 드릴게요. 며느리 지영이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성실하게 월세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저희가 밑에 살면 바로바로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지영이는 항상 말을 예쁘게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죠. 어머니 손 참 고부시네요. 평생 고생하신 손이에요. 제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 달콤한 말투가 나중에 칼날처럼 날카로워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래, 알았어. 들어와서 살아라. 아들이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손녀 서연이 얼굴도 자주 보고 외롭지 않을 것 같았죠. 일주일 후 민수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서연이. 이제 할머니 바로 위층이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월세는 꼭 정확하게 드릴게요. 한 달도 안 밀리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첫 달 월세는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입금 문자가 왔을 때 안도했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둘째 달부터 이상했습니다. 월세일이 5일인데 7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됐어요. 민수야,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죄송해요. 이번 주에 서연이 학원비 내느라 깜빡했어요. 다음 주에 꼭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입금은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카드값 빠져나가서 통장이 좀 부족해요. 다음 달에 이번 달 거랑 같이 2달치 드릴게요.
2달치를 한 번에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믿었어요. 하지만 다음 달이 됐는데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밀린 월세는 3달치, 4달치, 5달치가 됐습니다. 400만 원이었죠. 어느 날 계단에서 지영이를 마주쳤어요. 지영아, 월세가 많이 밀렸는데. 그런데 지영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가족인데 그런 걸 따지세요? 지금 저희 힘든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가족인데 그런 걸 따지냐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드릴게요. 어머니도 건물 주시잖아요. 여유 있으시잖아요. 건물주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건물주라고 해서 돈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닌데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1층 월세 80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그렇게 넉 달째가 됐을 때 민수가 3층으로 올라왔어요.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500만 원을 변상해야 해요. 이거 안 갚으면 제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적금 들어놓으신 거 없으세요? 그거 좀 깨주실 수 있어요? 꼭 갚을게요, 어머니. 몇 달 안에 꼭 갚을게요. 저는 적금을 하나 들어놨었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같이 든 노후 자금. 만기까지 6개월 남아 있었고 700만 원쯤 됐죠.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 은행 가서 깨줄게.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고객님, 만기까지 6개월 남으셨는데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가 많이 깎여요. 200만 원 정도 손해보시는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급하다는데. 네, 괜찮아요. 민수한테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입금 확인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민수야, 그 돈.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카드값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여유가 없어요. 밀린 월세 400만 원, 적금 500만 원, 900만 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비명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해요. 지금 바로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보험 적용 받으시면 한 8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8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하셔야 해요. 오늘 입원하시고 내일 아침 수술 들어가시죠. 병실로 올라가서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지금 병원인데. 무릎 수술해야 한대. 지금 입원했어. 어머니, 보험 처리 안 되세요? 제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대. 800만 원 정도 든대. 800만 원이요? 저희 지금 돈 없어요. 단호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어요. 저 지금 회사에서 바빠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어머니 혼자 잘하시잖아요. 혼자 잘한다고요.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혼자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며느리한테도 전화해 봤습니다. 지영아, 나 지금 병원인데. 무릎 수술하게 됐어. 아, 어머니. 저 지금 친구 만나서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지영이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실은 6인실이었습니다. 가장 싼 병실이었어요. 1인실은 하루에 10만 원이 넘었거든요. 옆 침대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딸이 와서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 좀 드실래요? 응, 고맙다. 건너편 침대 할머니는
아들이 와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을 켰습니다. 습관적으로 민수 계정을 들어갔습니다. 세 게시물이 있었어요. 30분 전에 올라온 거였습니다. 넓은 거실, 새로 깐 바닥, 커다란 소파, 벽에 걸린 TV. 장소는 강남이었어요. 지영이 친정이었습니다. 해시태그장 인어른댁, 해시태그 인테리어 끝, 해시태그 가족 모임, 해시태그 행복, 다음 사진.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전, 과일, 음료수. 민수가 웃으며 젓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저는 6인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민수는 강남 30평 아파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세상, 수술은 3시간 걸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무릎이 붕대로 꽁꽁 감겨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없었어요. 문자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민수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재활운동을 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갔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 와서 밤에 함께 있어줬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퇴원 전날 민수가 왔어요. 지영이랑 같이. 어머니, 어떠세요? 2주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내일 퇴원이시죠? 저희 내일은 못 와요. 바빠서. 혼자 택시 타고 가실 수 있죠?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5만 원 보냈어요. 택시비랑 배달시켜 드세요. 5만 원. 수술비 800만 원은 혼자 냈는데 택시비 5만 원은 아들이 보냈다고 자랑하듯 말하더군요. 30분도 안 있다가 갔습니다.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어요. 우유 한 팩, 김치 조금. 재활운동을 시작해야 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동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차가 지나갔어요. 민수 차였습니다. 조수석에 지영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짐이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층 주차장에 민수 차가 서 있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보, 오늘 친정 가서 침대 옮겨야 해. 아빠가 혼자는 못하신대. 지영이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지금 출발할까? 그래. 근데 어머니 재활 괜찮으시대? 혼자 잘 다니시잖아. 괜찮으시겠지 뭐. 회사 조퇴하고 처가 집 나르는 시간에 저는 혼자 재활치료실에서 비명을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가 올라왔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이 이사했어요. 저 좀 다녀올게요. 같은 강남인데 더 좋은 아파트로 옮겼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다음 날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신축 아파트 15층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새로 시공했고 벽지도 깨끗했어요. 소파가 새 거였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가 보였어요. 커다란 양문형 냉장고.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음료수, 과일,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 냉장고 1,500만 원 했어요. 지영이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며 자랑했습니다. 1,5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수술비 800만 원에 거의 2배였습니다. 냉장고 안쪽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하얗고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전부 돈으로 보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차용증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아, 그거. 민수가 우리한테 돈 빌렸잖아. 2천만 원. 차용증까지 썼어. 이자도 주기로 했고. 장모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친엄마한테는 500만 원 빌려가면서 갚을게요만 하고 처가한테는 2천만 원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다니. 민수가 이사비도 거의 다 됐어. 효자지, 효자야. 리모델링이 3천만 원 들었고 가전제품이 한 1,500만 원? 이사 비용이랑 가구 비품까지 합치면 한 5천만 원 넘게 들었지. 5천만 원. 내 수술비 800만 원은 없다던 아들이 처가 이사에는 5천만 원을 썼습니다. 별로 가세요? 좀 더 계시지. 무릎이 아파서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봤어요. 강남의 높은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네. 무릎이 좀 아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적금 해지 500만 원, 밀린 월세 400만 원, 수술비 800만 원, 총 1,700만 원을 제가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처가에 차용증 대출 2천만 원, 이사비 지원 5천만 원, 총 7천만 원, 약 4배 차이였어요.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00만 원 빌려갈 때는 갚을게요만 하고 2개월째 소식이 없으면서 2천만 원 빌릴 때는 차용증을 쓴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건 신용의 문제였습니다. 처가한테는 신용을 지키려고 차용증을 쓰고 친엄마한테는 갚을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35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남편과 처음 영자네 밥상 문을 열던 날. 영자야, 우리 잘 될 거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었죠. 그때는 손이 따뜻했어요. 밀가루 반죽 같았습니다. 지금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어요. 지팡이를 잡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친구가 나보고 가난하대.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한테 이런 생각 시키면 안 되는데. 영자야, 내가 더 열심히 벌게. 그때부터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밤 12시에 잠들었죠. 남편은 배달까지 시작했어요. 민수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민수 결혼자금 모아주려고, 손주 태어나면 잘 키우라고. 허리가 휘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어요. 남편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되는 게 보였으니까요.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었어요. 과로였습니다. 새벽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입니다. 평소에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장례식장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가장입니다. 어머니 잘 모실게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믿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민수는 장모 냉장고는 채우면서 제 냉장고는 비워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흘린 그 눈물은 뭐였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이었을까요?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있었어요. 영자네 밥상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줘서 잘못된 걸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남편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영자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나 없어도 괜찮아. 넌 강한 사람이야.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게. 미안해. 늦었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남편 같았어요. 여보, 내가 잘할게. 지켜봐줘.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답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울지는 않았습니다. 2층에 들릴까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울고 나니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담담함이었습니다. 체념이 아닌 받아들임.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아파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돌처럼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아니,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은 달랐어요. 흐리지 않았습니다. 맑았어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눈치 보지 않겠다고. 내가 번 돈, 내가 산 집, 내 인생.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쓰겠다고. 그날 저녁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적금 해지 500만 원, 밀린 월세 400만 원, 처가 차용증 2천만 원, 처가 이사 지원 5천만 원, 내 수술비 800만 원. 숫자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었어요. 사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이 월세를 밀린 것, 적금을 깬 것, 수술 때 외면당한 것, 처가에는 7천만 원을 쓴 것.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한테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밀린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바로 보내주세요. 어머니, 가족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가족이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어요. 밀린 월세 400만 원, 이번 달 80만 원 합쳐서 480만 원. 일주일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일 후 내용 증명이 배달됐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2층에서 쿵쿵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지영이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민수가 손에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죠. 이게 뭐예요? 소리쳤습니다. 거기 써 있잖아. 밀린 월세 400만 원, 이번 달 80만 원. 일주일 안에 입금 안 하면 소송해. 어머니가 저한테 소송을 하신다고요? 저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월세를 내야지. 5개월째 안 주잖아. 저희 지금 돈이 없다니까요. 지영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 만난 날 어머니 손 참 고우시네요 라고 하던 그 부드러운 톤은 어디 갔을까요? 이제는 칼날 같았습니다. 처가한테 빌려 2천만 원 차용증 썼잖아. 5천만 원 이사비도 됐고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직접 봤어. 너희 장모님 집 갔을 때.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가에서 돈 빌릴 때는 차용증 쓰면서 친엄마한테 빌린 500만 원은 왜 안 갚니? 2개월째잖아. 그건. 그리고 처가 이사에는 5천만 원 쓰면서 내 수술비 800만 원은 없다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달라? 똑같은 돈인데. 지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건물 주시잖아요. 저희는 월급쟁이에요. 저희가 더 힘들어요. 건물주라고 돈이 저절로 생기니? 나도 너희 월세로 생활비 쓰는 거야. 월세를 안 주면 나는 어떻게 살아? 가족인데 어떻게 이러세요? 지영이가 울먹였습니다. 가족인데 그런 걸 따지세요? 가족이면 서로 아껴야지. 이용하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거 생각해봐. 나 수술했을 때 한 번이라도 와봤니? 2주 동안 혼자 6인실에 있었어. 간병인도 없이. 저희 바빴잖아요. 바빴어? 장모 이사는 주말마다 도우러 갔으면서 내가 재활치료 받을 때 너희는 처가 집 날랐잖아.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500만 원 빌려갈 때는 꼭 갚을게요라고 하더니 2천만 원 빌릴 때는 차용증을 쓰는구나. 그게 신용이야? 그게 신뢰야? 어머니, 나한테는 신용 지킬 필요 없고 처가한테만 지키면 되니? 더 이상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지영이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으면서 어머니 손 참 고부시네요. 평생 고생하신 손이에요라고 했잖아. 지영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 고생한 손으로 번 돈, 내 수술비는 없다고 하더니 처가 냉장고는 1,500만 원짜리를 사주더라. 그건 친엄마처럼 모신다더니 친엄마가 이런 대접 받나 보지?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겠죠.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서연이가 할머니 없으면 얼마나 슬퍼하는데요. 지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손주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야. 네. 할머니가 이렇게 당하고 사는 모습 서연이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나중에 서연이도 커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손주 생각했으면 할머니 수술할 때 서연이라도 데려왔어야지. 병문안 한 번 안 왔잖아. 너희가 나한테 늘 하던 말 기억나니? 무슨 말요? 어머니 혼자 잘하시잖아요.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혼자 잘했어. 수술도 혼자 받았고, 재활도 혼자 다녔고, 밥도 혼자 먹었지. 어머니, 이제 정말 혼자 잘할 거야. 너희 없이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도 혼자 잘 살아봐라. 당장 나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이제 너희는 남이다.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낮고 단단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린 게 아니었어요.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머리끝까지 뜨거웠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지팡이를 쥔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명하게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지영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벽시계만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마치 심판의 북소리 같았습니다. 480만 원 일주일 안에 입금해. 안 하면 정말 소송 걸 거야. 그 큰 돈 어떻게 구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처가에서 빌려도 되고
이제 각자 잘 살자. 그리고 이 집도 내 재산도 한 푼도 너희 못 없어. 네. 내가 번 돈 내가 쓸 거야. 나 죽으면 전부 기부할 거야. 지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제 남이야.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내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제대로 말해야 할 걸 말한 기분이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아침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48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24시였어요.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돈 들어왔다. 이사 준비해. 어머니, 더 이상 할 말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민수가 대출을 받고 처가에서도 돈을 또 빌렸답니다. 처가에 빌릴 돈은 있으면서 친엄마한테 갚을 돈은 없었던 거죠. 일주일 후 이사짐 차가 왔습니다. 2층에서 짐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쾅거리는 소리, 발소리, 서연이 우는 소리.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민수가 땀 흘리며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상자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서연이가 울며 말했어요. 엄마, 나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싶어. 안 돼. 그냥 가자. 지영이가 서연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지막 짐을 실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어요. 지영이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였죠. 어머니, 정말 서운해요. 나도 서운해. 저희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내가 내 입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내가 수술했을 때 한 번이라도 와봤니? 재활하는데 너희는 처가 집 날랐잖아. 500만 원은 갚을 생각도 안 하면서 처가한테는 2천만 원 차용증 쓰고 저희도 힘들었어요. 힘들면 처가 이사비 5천만 원은 어디서 났어? 지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내려갔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건물 밖으로 사라지는 걸 봤어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섭섭하지도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2층 세입자 구해주세요. 월세 80만 원이에요. 사흘 만에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좋은 분 찾았어요. 30대 부부인데 직장도 안정적이고 평판도 좋아요. 일주일 후 새 세입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남편은 회사원, 아내는 간호사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월세 정확히 드릴게요. 한 달도 안 밀리고요. 남편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무릎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밑에 사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정상적인 세입자구나. 첫 달 월세일이 됐습니다. 오전 9시에 입금 문자가 왔어요. 80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하루도 늦지 않았어요. 통장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2층 부부가 과일을 사들고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과일 좀 드세요. 고맙다. 그럼 나는 떡 해줄게. 정말요? 와, 기대할게요. 주말에 백설기를 쪘습니다.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떡을 2층에 갖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거랑 완전 달라요. 많이 먹어. 또 만들어줄게. 뿌듯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무릎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지팡이를 짚어야 했지만 계단을 오르는 게 예전보다 수월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의자를 하나 놓고 앉았어요.
지팡이가 옆에 서 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던 이 지팡이.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혼자서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의자에 앉아 노을을 봅니다. 노을이 하늘 가득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분홍빛, 보라빛이 뒤섞였어요. 구름도 물들었습니다. 저 멀리 새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이제 괜찮아. 나 혼자서도 괜찮아.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허리도 펴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따뜻했어요. 남편이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어요. 멀리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이런 고요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어요. 저는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이제는 마음이 편합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새로 들어온 부부입니다. 지난주에 떡을 만들어줬더니 정말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또 해주시는 거 맞죠? 어제 계단에서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만들어줄게. 예전 같으면 민수한테 해주던 떡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더 좋습니다. 문득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수술비 800만 원 없다던 아들이 처가에는 5천만 원 쓰는 걸 봤다면, 6인실에서 혼자 수술 받는 동안 아들은 강남집에서 고기를 먹고 있었다면 다시 받아주셨을까요? 저는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뉘우치냐고요? 아닙니다. 뉘우치는 건 아들일 겁니다.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는지.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나요? 식구라는 이름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야기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하나하나가 저 같은 할머니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67년 동안 남 먹이려고 밥만 했습니다. 이제는 내 밥을 차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바람이 붑니다. 해가 집니다. 혼자지만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로 살아갑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